병실 창가에 햇살이 기울어지던 오후였다. 나는 며느리 은주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은 내일 오전으로요. 그 한마디가 내 귓전에서 맴돌았어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나의 장례식을 예약하다니. 손끝이 떨렸고 몸 전체로 차가운 기운이 퍼져나갔죠. 10년 넘게 가족으로 살아온 며느리였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두려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 구독, 좋아요 하시면 매일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병실 창가에 햇살이 기울어지던 오후였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 은주가 복도 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줄 몰랐어요. 창틀에 손을 짚고 바깥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낮게 깔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네, 장례식장 예약은 내일 오전으로요. 그 한마디가 내 귓전에서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내 손끝이 먼저 떨렸어요. 그리고 몸 전체로 차가운 기운이 퍼져나갔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요.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장례식을 예약하고 있다니요. 복도를 걷는 은주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언제나처럼 흐트러짐 없는 걸음이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처럼요. 나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왔어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은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늘 하던 대로였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입가엔 웃음이 번지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마치 이미 무언가를 결정하고 난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응, 괜찮아.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릴까봐 더 길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주는 내 곁에 앉아 죽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댔어요. 언제나처럼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제는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내 입에 죽을 떠넣으면서 머릿속으로 장례식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뜻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뭔가를 삼키고 있다는 느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주야, 나는 결국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바쁘니? 은주는 잠깐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병원 절차 때문에요. 병원 절차?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절차? 장례식장 예약이 병원 절차인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묻는 순간 확인되어 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은주는 다시 죽을 떴습니다. 나는 그 숟가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손이 나를 보내려 하는 걸까요? 조용히 정리하듯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몇 숟가락을 더 먹고 나니 은주가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좀 쉬세요. 제가 설거지하고 올게요.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걸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실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흐릿하게 창문을 스쳤고 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목소리를 되새겼습니다. 장례식장 예약은 내일 오전으로요.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반달이었습니다. 그 빛이 병실 바닥에 은은하게 내려앉았죠. 나는 그 빛이 비치기를 바라보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곧 죽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날이 정말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요. 며느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병실 밖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가끔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숨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 자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 펜으로 쓰는 소리, 그리고 다시 한숨.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지나갔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더 깊은 거요.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두려운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바쁠 때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죠. 명절 준비도 같이 하고 김치도 함께 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이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은 다음 날부터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은주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어요. 그녀는 침대 옆 작은 탁자에 그걸 내려놓고 한 장 한 장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서류, 진료 기록, 병원비 명세서, 그 많은 종이 더미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 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명세서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다는 뜻이겠죠. 병원비가 부담스럽다는 뜻일 거예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어머님, 은주가 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서류에 이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녀가 내민 서류 위로 내 눈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어요. 작은 글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중 한 단어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사후 정산. 네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사후. 죽은 뒤. 내가 죽은 뒤에 정리할 비용이라는 뜻이겠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숨을 들이쉬는데 공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움켜쥐었어요. 이게 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떨림을 숨길 수 없었어요. 요양비 처리용이에요. 은주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그저 병원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아요. 사후 정산이 요양비 처리일 리 없다는 걸요. 나는 아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려다가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말하는 순간 내가 그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은주는 내 얼굴을 잠깐 보더니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내 안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오후 간호사가 병실을 나간 틈을 타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벽을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원무과 창구가 보였어요. 숨을 고르고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젊은 직원이 나를 보고 일어섰어요.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저기요, 혹시 우리 며느리가 무슨 절차를 진행하고 있나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며느님께서 모든 절차를 다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절차? 대체 무슨 절차요? 퇴원 절차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의 절차인가요? 나는 더 묻지 못했어요. 묻는 게 두려웠습니다. 대답을 듣는 게 무서웠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내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 그게 마치 누워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밟으며 걸었어요. 발걸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쪽으로 연락드릴게요. 일정은 곧 확정될 거예요. 일정? 무슨 일정이요? 내 장례식 일정인가요? 나는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와 며느리가 각자 다른 세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내가 없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 세상에 매달려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은주가 돌아보았어요.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응, 화장실. 짧게 대답하고 침대로 갔습니다.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은주가 내 이불을 정리해 주었어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저 아이 손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저 병이 악화되었다고 자연스럽게 가신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믿겠죠.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노보다 더 큰 건 슬픔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의심해야 하는 사람이 10년 넘게 가족으로 살아온 며느리라는 게 그게 제일 슬펐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빛이었어요.
그 빗속에서 나는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 시간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나는 얕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요즘 들어 깊이 잠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잠이 들어도 금방 눈이 떠지고 어둠 속에서 혼자 깨어 있곤 했죠. 그때였어요.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복도를 지나가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게 사람의 울음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주 작고 억눌린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듯 숨죽여 우는 소리였어요.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침대에서 내려서는데 발밑이 차가웠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복도 쪽을 보니 화장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울음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렸어요. 화장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곳에 은주가 있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게 보였어요.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제발. 기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간절했어요. 어머니만 모르시게 해주세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만 모르시게. 내가 모르길 바란다고요. 대체 뭘 모르길 바라는 거죠? 내 죽음을요? 장례식 준비를요? 아니면 그녀가 나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다시 한번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처럼요. 손으로 얼굴을 두드리고 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눈밑이 푸르스름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볼은 홀쭉했고요. 죄책감에 흔들리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자신이 저지르려는 일 때문에 혹은 이미 저지른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내가 모르게 조용히 끝내달라고 빌고 있는 거라고. 은주가 화장실을 나오려 했어요. 나는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떠올렸어요. 그 떨리는 어깨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 눈물을, 간절한 기도를.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차가웠어요. 얼어붙은 것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은주가 아침 식사를 들고 들어왔을 때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응, 괜찮아.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죽을 떠주었어요. 나는 기계적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받아들이기로요. 며느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날이 곧 올 거라는 걸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남기기로 했어요. 동네 친구 선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언니, 나예요. 어머, 정이야. 어떻게 지내? 응, 언니, 고마웠어요. 그동안 옆에 있어줘서.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자 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정이야, 너 지금 우는 거야? 아니에요, 언니. 그냥 감기 걸렸나 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작별 인사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거였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나는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세상은 조용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선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병실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을 때였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몸을 돌렸죠. 정이야, 나야. 선자 언니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걸 전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응, 언니. 저기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언니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내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장례식 날짜를 잡았다더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동네에서 다들 그러던데 은주가 장례식장 알아보고 있다고. 날짜까지 정했다는 얘기 들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떨렸어요. 정이야, 괜찮아? 야, 너 혹시 모르고 있었어? 언니, 나 좀 있다. 다시 전화할게.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내려놓지도 못했어요. 침대 위로 떨어진 전화기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장례식 날짜. 이미 날짜까지 정해졌다고요.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침대 난간을 붙잡고 발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만 할 수 없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짜로 그런 건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어요. 병실 구석에 은주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어요. 늘 그 가방을 들고 병원에 왔었죠.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가방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뻗어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지퍼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내 잘못을 알리는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첩, 볼펜, 지갑, 그리고 몇 장의 서류가 파일에 꽂혀 있었어요. 나는 그 파일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영수증이었어요. 장례식장 상담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도 찍혀 있었어요. 10만 원. 다음 장도 넘겼어요.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렷한 글씨로 적힌 이름이 보였어요. 장례식장, 상주 박은주. 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상주, 장례식을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은주가 내 장례식의 상주로 적혀 있었어요. 내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데 벌써 상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서류를 더 넘겨보았어요. 장례식장 배치도가 있었습니다. 빈소 위치, 조문객 동선, 영정사진 위치까지 세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예상 비용 명세서도 있었습니다. 관, 수회, 꽃, 음식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조문객 명단까지 있었어요. 친척, 이웃, 아들 회사 사람들. 명단이 빼곡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빈틈없이 철저하게. 나는 서류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저 아이는 벌써 상복을 준비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공포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함께 끌어올랐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고 날카로운 감정이 치솟았습니다. 나는 10년이 넘도록 이 아이를 가족으로 여겼어요.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바빠 집에 없을 때도 은주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가족이 할 짓입니까?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으려는데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집어들어 보니 메모지였어요. 은주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꽃백합, 국화, 영정사진 작년 생신 때 사진 사용, 음식 채식 위주로 준비, 하나하나 적혀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취향, 내 성격까지 고려한 흔적들이요. 이상했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죽이려는 사람일까요? 잠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더 무서운 거야. 계획적이라는 뜻이잖아. 서류를 다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어지지 않았어요. 지퍼를 닫고 가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엔 그 빛이 마치 피처럼 보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가 들어왔어요. 손에 저녁 식사를 담은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저녁 드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며칠 후면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을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나는 그렇게만 말했어요. 그 이상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쟁반을 놓고 내 이불을 정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응?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곁에 있겠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서 지켜보겠다는 뜻인가? 은주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병실에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쟁반 위의 음식을 바라보았어요. 따뜻한 죽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하지만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음식 안에 무언가 섞여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점점 검게 물들어서 갔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의심은 이제 확신하였고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은주가 평소처럼 병실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죠.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은주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마치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그녀의 손이 내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복도로 뛰어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몰려왔죠. 환자 상태 급격히 악화, 쇼크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어요.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들, 기계 소리, 발소리, 숨소리,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한 가지 소리만 또렷하게 들었어요. 며느리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버티세요, 제발이요. 그녀가 울부짖고 있었어요. 목이 쉰 듯한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손을 잡은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뜨겁고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보구나. 나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라고. 며느리가 준비한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어요. 깊고 차가운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그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은 독경 소리였어요. 목탁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가슴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향 냄새가 났습니다. 진하고 무거운 향이었죠. 여기가 어디지? 눈을 뜨려 했지만 뜨지 않았어요. 몸을 움직이려 해도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소리만 들을 수 있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참 효부시네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한시도 곁을 안 떠났다면서요. 저렇게 우시는 걸 보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사람들이 며느리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장례식장이라는 걸요. 내가 지금
내 장례식이 열리는 곳에 있다는 걸요. 내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나는 여전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발소리를, 울음소리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걸 들을 수 있죠? 규칙적인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 삐, 삐. 심전도 소리였어요.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산소 마스크였죠. 나는 죽지 않았어.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장례식장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있는 거였습니다. 조화가 아니라 의료기계에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하지만 왜 장례식 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목탁 소리, 향 냄새, 사람들의 조문. 그 모든 게 너무 생생했어요.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또렷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발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은주였어요. 그녀가 내 곁에 섰어요. 손을 내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사과인가? 제발 깨어나세요. 아직 보여드려야 할 게 남았어요. 보여줄 게 남았다고요. 무엇을, 대체 무엇을 보여주려는 거지? 그녀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작고 억눌린 울음이었어요. 마치 아무도 듣지 못하게 혼자서만 삼키는 울음 같았습니다. 나는 그 울음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은주야, 넌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거니? 왜 장례식을 준비했니? 왜 상주 자리에 내 이름을 올렸니? 왜 내가 살아있는데 이미 나를 떠나보낼 준비를 했니?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어둠 속에 갇혀 모든 걸 듣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오고 아침이 왔어요. 사람들의 발소리가 오가고 기계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지 않고 떨리는 숨소리였어요. 그 숨소리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의사가운 입는 소리가 바스락거렸고 차트를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은주 씨,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정말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과 안도가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네. 사실 며칠 전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이 나왔을 때 저희도 놀랐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췄거든요. 그런데 박은주 씨께서 장례 절차를 밟는 대신 중환자실 이송을 고집하셨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겠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심장이 멈췄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잖아요. 뇌사가 아니라면 기회는 있다고 믿었어요. 심장이 멈췄다고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뜻인가요? 일반적으로 사망 판정이 나면 냉동 보관 절차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박은주 씨는 그 순간에도 심폐소생 장치 연결을 요청하셨어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 감수할 생각이었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환자분의 생명력이 강하셨던 거죠. 그리고 며느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엔 없으셨을 겁니다.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을 임의로 소생시키려 한 건데 만약 실패했다면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은주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주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내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내 이마에 올려놓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죠? 그녀가 속삭였어요. 제가 준비한 건 장례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본 서류들, 장례식장 계약서, 상주 명단,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건가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이 나왔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아직 따뜻했거든요. 심장이 멈췄어도 뇌는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장례 절차를 밟는 척했어요. 사람들에게도 병원에도요. 법적으로는 사망 판정이 났으니 장례를 준비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어머니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모든 장치를 연결했어요. 불법일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를 포기할 순 없었어요. 나는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울던 그녀의 모습을요. 하나님, 제발 어머니만 모르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던 목소리를요. 그때 그녀가 바랐던 건 내가 죽음을 모르길 바랐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장례식을 치러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걸 모르길 바랐던 거였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려 했어요. 어머니가 불안해하실까봐, 두려워하실까봐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웃으면서 간병하고 죽 끓여드리고 평범하게 지내는 척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편안하시길 바랐어요. 은주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절 의심하고 계신 거 알았어요. 제 가방 뒤적이신 것도 알았고요.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어머니가 무너지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견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내가 우는 건지 은주가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뜨거운 게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제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법적으로도 모두가 어머니를 포기했을 때 저만이라도 믿어야 했어요.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침묵이, 눈물이, 차분함이 사랑이었다는 걸요. 나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는 걸요. 장례식장 예약은 형식적인 절차였고 상주 명단은 서류상 필요한 것이었으며 모든 준비는 실제 장례가 아닌 시간을 벌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곧 깨어나실 수 있다고요. 며칠만 더 버티시면
눈을 뜨실 수 있다고요. 은주가 내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주세요. 아직 보여드릴 게 많아요. 봄에 피는 매화꽃도 손주 얼굴도 함께 나눌 밥상도요. 같이 산책하고 같이 웃고 같이 살아가야 해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따뜻하고 간절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느끼며 천천히 어둠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보였어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향해 나는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었죠.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코로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공기였어요.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움직였어요. 천천히 떨리면서요. 어머님,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주였어요. 그녀가 내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깨어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그녀의 얼굴이 또렷해졌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몹시 붉었어요. 마치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았습니다. 볼은 홀쭉했고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손은 거칠게 트여 있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은주야. 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고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목구멍이 아팠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녀가 쥐고 있던 내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어머니가 끝까지 편히 가시길 바라셨잖아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마음 지켜드리려 했어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으시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아무것도 모르신 채로 가시길 바랐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서 흘러내렸어요. 귀를 타고 베갯니드로 스며들었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의심했는지 알겠니? 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녀를 오해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 모든 날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은주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제가 설명을 못했으니까요. 어머니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거니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차갑고 거칠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엔 온기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새벽에 울던 거 다 봤어. 그때 난 내가 죄책감 때문에 우는 줄 알았어. 알아요, 어머님. 장례식장 서류 볼 때 난 정말 무서웠어. 내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어. 알아요. 사후 정산 서류 봤을 때 난 내가 곧 죽을 거라고 믿었어.
알아요, 어머님. 다 알아요. 은주가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지금 여기 계시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증거니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살아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춤추고 있었어요. 은주야, 네 어머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그 한마디 속에 미안함과 감사와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가 미소 지었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환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한 사람의 미소 같았어요. 천만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제게 가족이니까요. 진짜 가족이니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진심은 가장 늦게 들려온다는 걸요. 오해와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마음이 닿는다는 걸요. 그리고 사랑은 때로 침묵 속에 숨어 있다는 걸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케이스예요. 축하드립니다. 은주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다시 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말없이 오래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오해도 두려움도 분노도 모두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남은 건 서로를 향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맑고 청아한 소리였어요. 봄을 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나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죽도 스스로 떠먹을 수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와 나는 병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고 그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날씨 참 좋네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그녀도 많이 쉬었는지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봄이 왔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간지러웠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주야. 나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다음엔 내가 내 옆자리에 앉아 울지 말고 웃어줘. 은주가 나를 보았습니다. 잠깐 멈칫하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네, 어머님. 꼭 그럴게요. 웃으면서 보내드릴게요. 그녀의 미소가 환했습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요.
이 아이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고요. 그나저나 은주야. 네, 너 진짜 고생 많았어. 얼마나 힘들었니? 혼자 다 감당하느라. 은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후회 없어요. 그래도 혼자 다 감당하려니 얼마나 무거웠겠어.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었다면서. 은주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응? 그날 제가 울던 이유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사라질까 두려워서였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질까 두려워서,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두려워서 그녀는 울었던 거예요. 혼자 화장실에서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시집와서 10년 넘게 어머니는 제게 진짜 어머니였어요. 제 친정 엄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잖아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실 거라고. 은주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은주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도 고마워요. 돌아와 주셔서요. 포기하지 않고 버텨주셔서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선가 울리는 교회 종소리였습니다. 맑고 깊은 울림이었어요. 그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은주를 의심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오해했는지를요.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오해와 두려움 뒤에 진심이 있었다는 걸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걸요. 눈을 뜨니 은주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그 빛 속에서 그녀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은주야, 올해 매화꽃 필 때 같이 보러 가자. 정말요? 응. 내가 보여주고 싶다고 했잖아. 은주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꼭 같이 가요, 어머님.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고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내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살아있음에 대한, 이 순간에 대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날의 오해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사랑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병실 창가에서 봄바람을 맞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었습니다. 함께요. 복도에서 아들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병원에 온 모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어요. 엄마, 은주야. 그는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은주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뭐야, 둘이 무슨 비밀 얘기라도 한 거야?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비밀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우리만 아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오해와 두려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이야기가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구름이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그날의 눈물은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다시 피어날 순간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보라빛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